네, 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추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파업 뒤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오는 24일부터 엿새 동안 파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원격 진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을 반대하는 것인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업 결정은 지난달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되는 건데요. 전체 6만 9천여 명의 회원 가운데 69%가 투표에 참가했고요. 이 가운데 76.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한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이 30, 40대의 젊은 의사 그리고 동네 병원 의사들이었습니다. 의사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일 텐데 왜 파업까지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의사들은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의 경영이 악화돼서 병원들 간의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진료까지 시행하면 피해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동네 병원의 경영난 얼마나 심한 걸까요? 보통 동네 병원의 손익분기점은 하루 환자 수 40명에서 5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동네 병원 5곳 가운데 한 곳은 하루 환자 수가 2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의 좋은 시절이 저물면서 지난 2012년부터는 병원에 취직하는 의사가 개업을 하는 의사보다 많아졌습니다. 또 한 해 1,600곳, 하루에 4군데 동네 병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병원의 양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위 20% 병원이 가져가는 건강보험료는 전체 절반에 달하는 데 반해서 하위 20%는 4.7%에 불과합니다.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이런 추세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일단 집단 휴진을 단행한다면 법대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양극화로 젊은 개업이들이 힘들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외국 의사들보다 소득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공식화되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병원이 휴진에 참여할지, 언제까지 휴진이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국민들은 집단 휴진이라는 단어 앞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